후기가 27,654개라고 제가 경험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끝까지 하시면 여러분도 그런 상품을 만들고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중에 후기가 27,654개가 달린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정리를 했고 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제 상품을 확인을 하려면 네이버에서 나마 팬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파워링크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이지 홈쇼핑이라고 나오는 것도 제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후기가 12,960개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뭉치면 싸다라고 치시면 여기도 후기가 14,730개. 그러면 보통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14,730개 더하기 12,960개, 12,960개는 27,690개. 제가 어제 후기를 냈는데도 오늘도 벌써 후기가 한 30개 정도, 40개 정도 쌓였습니다.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3명당 구매한 사람 3명당 하나씩 후기를 남긴다고 보면 뭐 하루에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후기를 이렇게 뭐 몇만 개씩이나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뭔지, 일단 내가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많은 후기를 만들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주문하지 않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후기를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검색량이 많은 거는 저렇게 많은 양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를 때 검색량이 충분한, 내가 1등을 했을 때 매출이 충분히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품 소싱할 때 검색량을 충분히 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 팬티를 봤을 때 뭐 한 달간 뭐 8,430이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아 팬티와 연관된 뭐 남아 드로즈, 여아 드로즈, 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다 보면 한 달에 한 3만에서 한 4만 정도 되는 검색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검색량이 충분한 키워드 상품으로 소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즌이 없는 상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 팬티 같은 경우는 그 속옷류인데, 속옷류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계절이 없어요. 봄에도 팔 수 있고 여름에도 팔 수 있고 겨울에도 팔 수 있고, 어차피 속에 입는 거기 때문에 계절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키워드에 대해서는 사계절 내내 팔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팔면 장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가격을 어느 정도 내리면 안 팔리는 제품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검색해서 여성 속옷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여성 속옷은, 뭐 남성 속옷은 계절이 없죠. 근데 여성 의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니트나 뭐 남성 이렇게 점퍼나 이런 것들은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겨울에 팔지 못하면 1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1년을 가져가게 되면 제품도 썩게 되고 손상도 입게 되고 보관료도 내야 되고 내년에 또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후기를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즌이 없는 상품. 뭐 저는 속옷을 했지만 리빙 상품 같은 경우도 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팔 수 있으니까. 뭐 집에서 뭐 조리도구를 판다. 조리도구는 시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공략을 하는 게 후기를 많이 쌓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재구매가 있는 상품으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아 팬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색상이 뭐 오늘 베이직을 샀어요. 베이직을 사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입다가 이제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컬러풀,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꿔서 사이즈를 바꿔서 재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서 만족을 하면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으로 해야 후기가 많이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스토어 평점도 좋아져서 뭐 랭킹 유지도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팔고 있는 제품 중에 낚시놀이라는 게 있어요. 낚시놀이는 아이들이 이제 한번 사면 실증을 내요. 그래서 뭐 제 거를 사지 않고 이제 다른 제품,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사주는 거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구매가 없어요. 재구매가 없으면 계속 광고를 해야 됩니다. 계속 노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량도 작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쨌든 재구매가 있는 상품으로 해야 후기를 많이 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좀 잘 나가서 막 팔고 있어요. 근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가가 낮아서 산 거예요. 단가가 낮아서 샀는데, 이제 공장에서 이거를 이제 저는 계속 생산되는 줄 알았는데, 뭐 단가가 낮는다는 둥, 아니면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나만 발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더 이상 생산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후기는 이미 뭐 2,000개 이렇게 쌓았는데, 후기가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후기를 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공장에서 생산을 안 된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다른 공장에 OEM 생산을 맡겨도 거기서는 이제 단가가 안 맞는다는 둥 이제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원단도 이전에 있던 원단, 그러니까 후기가 5점 만점에 뭐 4.8이 나왔던 그 원단이 아니라 다른 원단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후기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아니니까. 물론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뭐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앞으로 2년, 3년 내에 계속 팔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계속 생산이 가능한 제품인지도 검토를 하고 제품을 소싱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뭐 하루에 10,000원이든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셔야 그 랭킹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스마트스토어가 그렇게 상단에 꽂히기 위해서는 이제 구매 지수가 중요하니까 구매가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고에도 뜨지만 이제 순위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랭킹이 올라가 있으면 더 많은 상품이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렇게 후기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것도 광고를 그냥 꾸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할 때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내가 10,000원 광고해서 50,000원어치 팔았다. 그거에 대한 수익만 보지 마시고 내가 10,000원어치 팔았지만 순위가 상단에 올라가 있음으로써 10개를 팔았다, 20개를 팔았다.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광고 전환이 안 나온다고 해서 광고를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광고를 꾸준히 함으로써 매출이 저 상품이 계속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광고를 계속 켜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 보고서를 보면서 전환율이 좋은 거는 계속 켜두시고 전환율이 안 좋은 거는 제외 키워드를 계속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셔야 후기들이 계속 쌓이고 꾸준한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기가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지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제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 마카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처음엔 제가 1등이었어요. 후기도 막 6,000개, 7,000개 달렸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대박 상품을 찾으려고 계속 상품을 찾고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등이 저보다 가격을 싸게 팔고 낮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더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집중을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다시 왔을 땐 저는 제 상품은 안 보이게 되고 제 2등이 있던 상품 그게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1, 2등이. 그래서 다시 쟤네들을 이제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최저가 있는 상태고 저는 걔네들을 따라가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1등을 지키고 후기가 많은 상품이면 더더욱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경쟁 상대는 나를 어떻게 쫓아오는지를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팔리고 있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에 대해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위가 떨어지면 지인 찬스를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인 찬스라는 거는 매출이 이제 저보다 이제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이 이제 순위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가격을 계속 내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럴 때마다 제 아는 지인한테 대량으로 구매를 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높으면 노출 순위다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수료 한 3%,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스마트 소스 3%를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생각하고 많은 비용을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 사람이 사서 많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뭐, 많은 비용으로 그렇게 구매를 했을 때 다시 순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후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를 하면 후기가 저렇게 많이 쌓일 수 있었던 노하우는 상품을 고를 때 결국은 제가 저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한 거는 저런 상품을 어떻게 고를 수 있냐잖아요. 일단 검색량이 최소 1만 회 이상인 상품으로 소싱을 하시고요. 두 번째, 시즌이 없고 매년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상품으로 소싱을 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재구매가 있는 상품으로 소싱을 하시고요. 네 번째, 계속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소싱을 하시고, 다섯 번째, 광고는 꾸준히 투자하시고요. 여섯 번째,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지 매일 확인하시고, 일곱 번째, 순위가 떨어지면 지인 찬스를 써라. 이렇게 한 일곱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면 후기가 많이 쌓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후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정말 이 후기가 재산이 되어서 웬만한 빌딩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어를 운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